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가. 그래서 저도 이 강의는 작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짧게,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이제 보통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났는데, 글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국제학술대회는 논문을 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고민의 지점이죠. 과연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흔히들 객관적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일까? 그죠? 예. 돌아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뭘 바라느냐? 타임머신이 빨리 발명되기를.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밥줄 끊어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당연한 의심이고 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품기보다는 역사를 공부하는 당사자가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자격의 문제 또는 자세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즉, 사마천 사기를 30년 동안 읽으면서 이 기록을 과연 다 믿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의심을 한다면은 어느 선까지 의심을 해야 되고 또 그 의심의 방법과 자세는 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역사책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실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기록들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공부가 따르지 않으면은 감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사를 반성도 하지 않고 과거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봤고, 또 우리 역사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이슈로 떠올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저한테는 또 기회가 왔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사마천 사기를 한 단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들, 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주제 가운데 과연 팩트와 트루스, 진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가의 책임과 역사가가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결과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가능하면 좀 쉬운 언어로 소개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팩트 너머의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범죄로 얘기하자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그 단서를 따라서 진상을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게 있다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수사기법으로 정말 찾아 나가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 다 수집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이 기록은 팩트로 인정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만 되지만 오늘날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당대에는, 사마천은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이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대안을 대놓고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이 책이 권력자의 눈밖에 나가지고 폐기당할 위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 그런 상상을 해 가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화천이 팩트 넘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서술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상상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축구 아닙니까? 옛날에 맨날 똥볼 차가지고 뭐 똥볼 축구라고 그러고 뭐 동네 축구라고 비아냥거리를 받았지만은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외국의 유럽 축구들을 쭉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해설자들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단어. 스포츠에 상상력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골과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결국은 창조의 미끄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뜻밖에도 제가 찾아낸 것은 사마천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팩트 넘어 진실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방법과 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은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감동을 주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기록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하다라는, 제가 찾아낸 건 그렇습니다. 동의할지 안 할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마지막 시간으로 좀 짚어보고, 그리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넘어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화를 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가 경노했다 뭐 이래가면서 마치 옛날에 그 천자의 나라의 황제가 경노한 것처럼 이렇게 사대주의적 입장에서 조금 정서가 불안한 미국의 지도자가 별 생각 없이 화를 낸 걸 가지고 뭐 경노해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의 심기를 우리가 건드린 것처럼 뭐 난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인주스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불안감 조성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일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3F, F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페이크, 속임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feel, 느낌입니다. 사실을 적절하게 잘 페이크하면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feel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성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팩트를 적당하게 페이크를 해가지고 속임을 쓰거나 왜곡하거나 조작을 해서 정서를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짜뉴스에 feel을 한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겁니다. 이 대명천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금방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약점을 적절하게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을 해서 feel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경향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려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 내지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화두 비슷하게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도 묘하게도 과거 역사 기록에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도 이런 페이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조작, 왜곡, 그 다음에 뭐 바꿔치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뒤틀어서 전달하는 그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왔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역사학의 임무인데 실제로 우리 역사학계는 그거보다는 고증이라고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실 역사학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쪽으로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식민사학이 남겨놓은 큰 패단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교묘하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내셔널리즘을 건드려가지고 강력 문제에 딱 프레임에 가둬놓는 바람에, 그죠? 영토 문제에 가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 좀 사악한 역사 방법이 일제 식민사학이 있었고 그 영향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F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가려서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그러면요.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커먼 센스라고 하는 상식적인 판단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저 이야기와 저 아우성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울부짖음인가 또는 올바른 이야기인가라는 걸 금방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그죠? 10년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팩트 이면에 또는 가짜뉴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저는 나아가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라는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왜? 단순하게 이걸 가려내는 훈련만 가지고 있으면 나올 때마다 가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의도를 간파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는 그냥 껍데기만 봐도 얘기하는 얘기만 봐도 금방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층 깊어진 사회의식,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더 극렬하게 더 그죠 발광적으로 그 반대되는 논리들이 아마 더 이런 페이크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세월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 제가 또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거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전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진실은 어디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저 참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3F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